소울인가? 아니면 액션인가? 귀무자 웨이 오브 더 소드 체험판을 보면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요즘 유행하는 소울류 아닌가? 묵직한 분위기, 정교한 패링, 적의 자세를 무너뜨리는 게이지, 핫도풀처럼 보이는 저장 포인트까지. 최근 액션 게임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합니다. 그런데 귀무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일성, 타이밍을 읽고 반격하는 카운터 액션, 혼흡수, 적을 처치하고 나타나는 소울이죠. 이건 귀무자가 요즘 게임을 따라하려고 새로 가져온 시스템이 아닙니다. 20년도 더 전 귀무자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시리즈 고유의 액션 문법이죠. 다크소울의 흥행으로 소울라이크라는 장르가 자리를 잡고 세키로가 패링과 체감 시스템을 교과서처럼 정리하면서 이런 문법이 요즘 액션 게임의 기준처럼 보이게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귀무자는 요즘 소울류를 흉내낸 게임이라기보다 원래 귀무자가 가지고 있던 일성과 혼흡수 같은 핵심 시스템들을 현대적인 조작감과 전투 구조로 다시 다듬은 작품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날풀TV 게임 리뷰. 오늘 소개할 게임은 귀무자 웨이 오브 더 소드 검의 길 체험판입니다. 날풀TV 게임 리뷰. 날풀TV 게임 리뷰. 먼저 게임을 시작하면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극 난이도는 스토리를 중시해 액션 보조 기능이 켜진 난이도이고, 건극 난이도가 아마도 일반적인 표준 난이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건극 난이도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조작 타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키로나 패링이 있는 소울 시리즈에 익숙한 분들은 저처럼 수비 지향 조작을 선택하는 게 좋을 듯 하죠. 플스패드 기준으로 에런이 방어와 패링 키로 배치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손에 익은 조작이 훨씬 편했습니다. 이번 신작의 주인공은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에도 시대의 교토를 배경으로 오니의 힘을 얻게 된 무사시가 귀무자가 되어 환마라 불리는 괴물들과 맞서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상대하는 무사입니다. 귀무자 시리즈는 예전부터 실제 배우의 얼굴과 이미지를 게임 안에 가져오는 방식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편은 금성무가 맡은 사마노스케, 2편은 마츠다 유사쿠를 모델로 한 야규주베이, 3편은 레옹으로 유명한 장르노까지 등장했었죠. 그리고 이번 작품의 무사시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의 얼굴이라 불리는 고 미우네 도시로 배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체험판은 무사시가 환마에게 점령당한 청수사를 정화하러 가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동에는 별도의 점프가 없습니다. 대신 이동 중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에서는 파쿠르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역시 전투입니다. 귀무자 체험판의 첫인상은 확실히 요즘 소울류 액션과 닮아 있습니다. 적과 거리를 재고 공격 타이밍을 보고 무작정 때리는 것보다 방어와 패링으로 전투의 흐름을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역동과 붕괴일성 시스템은 요즘 유저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감 시스템처럼 느껴집니다.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 기술로 압박하면 붉은 역동 게이지가 줄어들고, 이 게이지를 무너뜨리면 강력한 붕괴일섬으로 이어집니다. 붕괴일섬은 이번 체험판에서 귀무자 특유의 손맛을 담당합니다. 적을 단번에 베어넘기는 느낌이 있고, 주변에 역동이 무너진 적이 있으면 연속 일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체험판을 여러 번 플레이하다 보니 무너뜨리기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때 전투 리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패링 액션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받아넘기기, 쳐내기, 간파 회피, 승부 가리기. 받아넘기기나 쳐내기에서 랜덤하게 파생되는 코등이 싸움, 그리고 귀무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일성과 연쇄 일섬이 있습니다. 받아넘기기는 피격 직전에 방어를 성공시키는 방식입니다. 적의 공격을 흘려내면서 빈틈을 만들고 성공할 때마다 기형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이 게이지가 가득 차면 무사시의 검이 푸른 빛을 띠며 강화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이 꽤 짜릿합니다. 단순히 패링에 성공했다는 느낌을 넘어서 내가 전투의 흐름을 잡고 있다는 감각이 확실히 옵니다. 쳐내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방어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 발동하는 방식이라 받아넘기기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 전투에서는 이 쳐내기가 꽤 편합니다. 다대일 전투가 이따금씩 나오긴 하지만 적 AI가 아주 살벌하게 몰아붙이는 편은 아니라서 가드를 올리고 차분히 쳐내기를 섞어주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풀립니다. 다만 보스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드 상태로 오래 버티면 잡기 패턴에 걸리기 쉽고 쳐내기를 성공해도 반격 타이밍이 크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또 기염 상태를 발동시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받아넘기기를 노리는 쪽이 좋았습니다. 간파의 피는 말 그대로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회피 기술입니다. 생각보다 판정이 널널해서 회피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간파에 성공하면 게이지가 차오르고 간파 연참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회피 직후 빠르게 공격하면 추가타가 들어가면서 적의 역동 게이지도 크게 깎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무조건 패링만 강요하는 게임은 아닙니다. 받아넘기기로 흐름을 잡아도 되고 쳐내기로 안정적으로 운영해도 되고 간파 회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잡기 공격 역시 직전 회피 버튼으로 반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승부 가리기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일단 승부 가리기가 시작되면 다음 공격에서 처동수와는 다른 방식의 공격을 선택해야 승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손 공격 대 한손 공격으로 승부 가리기가 시작됐다면 다음 공격은 양손 공격을 해야 이기는 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패링을 하다 보면 받아넘기기나 쳐내기 도중 랜덤하게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코등이 싸움입니다. 이때 버튼 연타에 성공하면 기형 게이지가 단번에 가득 차면서 바로 버프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귀무자 시리즈를 상징하는 고유 시스템 일섬입니다. 이번 작에도 일섬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패링들이 비교적 널널한 판정으로 쉽게 쓸 수 있는 편이라면 일섬은 타이밍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정말 공격에 맞기 직전 거의 몇 프레임 차이로 공격 버튼을 눌러야 발동이 되고 적에게 일섬이 들어간 순간 리듬에 맞춰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야 연쇄 일섬으로 이어집니다.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뽕맛에 취해 쉬운 길을 두고 빙빙 돌아갈 훗날의 제 모습이 눈에 훤합니다.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서 전투가 단순히 공격과 회피의 반복이 아니라 계속 선택지를 바꿔가며 싸우는 액션으로 느껴집니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좋다고 평가받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만큼 전투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난이도도 일반적인 소울 시리즈에 비하면 체험판 기준으로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트라이에서도 보스전을 제외하며 물약을 쓰지 않을 정도로 크게 스트레스 없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싸울 때 옆에서 멍하니 기다려주는 살짝 멍청하면서도 너그러운 AI 수준도 그렇지만 이런 난이도의 편안함에 크게 일조하는 것이 바로 시리즈 고유의 혼 흡수 시스템입니다. 혼의 색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이죠. 붉은색은 강화를 위한 자원에 가깝지만 데모 버전에서는 아직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란색은 체력 회복입니다. 적을 처치하다 보면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투 중 체력이 깎여도 혼을 흡수하면서 다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덕분에 플레이 체감이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체력 회복 수단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계속 싸우고 밀어붙이는 액션의 재미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중간 꽈리, 즉 이번 작의 기본 회복약도 매 곳곳에 놓여있고 여기에 아이템 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복약이나 강화약도 따로 존재해 더더욱 체력 관리가 용이합니다. 푸른색 혼은 나중에 쌍도를 얻은 뒤 귀력 게이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연속 공격을 사용하면 대량의 노란 혼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역시 체력 회복을 도와주는 요소가 됩니다. 쌍도가 본편의 어느 시점에서 등장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렇듯 회복 수단이 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난이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적절한 회복 조건을 통해 전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든 느낌이었죠. 덕분에 소울류 특유의 분위기와 전투 감각은 좋아하지만 난이도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유저들도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덕분에 체험판 기준으로는 죽음을 반복하는 빡빡한 소울류보다는 액션의 쾌감을 살리는 쪽에 더 가까운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투 외적인 상호작용도 꽤 있습니다. 암살 요소를 통해 적을 단숨에 제압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레를 밀어 적을 쓰러뜨리거나 바닥에 문짝을 들어 원거리 공격을 막은 뒤 그 문짝을 적에게 날려 마무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두 명을 동시에 맞추면 연속 일섬도 가능하죠. 이런 소소한 상호작용은 단순히 칼싸움만 반복한다는 느낌을 줄여줍니다. 또 눈을 각성하면 일반 시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길을 찾거나 진행에 필요한 끈을 끊어 문을 열고 아이템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체험판이라 깊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본편에서는 탐험과 퍼즐 요소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기무자 웨이 오브 더 소드는 겉으로 보면 분명 소울류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판을 끝까지 해보면 이 게임이 가려는 방향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죽음을 통해 배우고 익숙해지며 다시 도전하는 긴장감보다는 맞고 흘리고 배워넘기면서 액션의 손맛을 즐기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무자를 소울의 껍데기를 빌린 게임이라기보다 기무자 시리즈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액션 문법이 현대적인 조작감과 전투 설계를 만나 비로소 더 완성도 높은 액션 게임으로 거듭난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액션 게임은 좋아한다. 하지만 소울류는 너무 피곤하다. 패링은 좋아한다. 하지만 죽으면서 이기는 게임은 부담스럽다. 너무 복잡한 시스템은 난해하고 손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 데모부터 받아서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레이 시간은 대략 넉넉 잡아도 3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짧은 체험판이지만 전투의 방향성, 난이도 감각, 그리고 이 게임이 소울인지 액션인지에 대한 답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천을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꽤 강하게 추천합니다. 기무자 웨이 오브 더 소드 체험판. 겉은 소울처럼 보이지만 속은 확실히 액션 게임의 피가 흐르는 작품이었습니다. 현재 2026년 9월 4일 PC,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닌텐도 스위치2로 발매 예정이니 함께 기대해보도록 하죠. 이상 날풀TV 게임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 날풀TV 게임 리뷰 여기까지 함께 해준 내 친구들 반드시 꼭 다시 봐 추억을 간직해 내가 보고 싶으면 날